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KMY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KMY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남들 다 한다는 거 적당히 포기하고 살 줄 아는 지혜가 생기니 편하네요. 우리나라를 보면 항상 남들이 하는 건 꼭 다 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다들 눈높이가 높은 느낌이랄까요? 봉영님도 참 많이 지적하시죠. 결혼할 때는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하고 자식들 성적과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교육에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로 쏟아붓고 등등.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상위 10에서 15% 정도가 전부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새 저한테 결혼 이야기 하시는데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기가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 신혼생활은 조그만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종종 말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 형편으로는 맨 처음부터 아파트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부모형 방송 보기 전에는 제 현실 고려 안 하고 저도 아파트에 사서 살아야 한다고 철통같이 믿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에 휩쓸려서요. 그렇지만 남들 다 한다는 허상에서 빠져나오니까 오히려 미래 준비도 삶의 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쓸데없이 결혼할 때 아파트 사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나서 저축 못한다고 이전에 제가 썰방을 보냈을 때처럼 돈 안 모인다고 머리 싸맬 일도 없어졌네요. 어찌되었든 저축도 나름 모아놓았고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일 하면서 노후 대비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남들이 보기에도 제가 안정적인지 노처녀 딸까지 은근슬쩍 떠넘기고 싶어하는 586 여자 딜러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워낙 돈을 안 쓰는 성격이라 남들처럼 억지로 저녁 안 해도 먹고 살고 저축도 충분히 되네요. 남들이 정해놓은 말도 안 되는 기준선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왜 하셨는지 절실히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더 크게 후라로 오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말 꼭 지키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저한테도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후원 상관없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문장이 궁금해요. 일단 이 본론을 이해하기 전에 이 문장. 노처녀 딸까지 은근슬쩍 떠넘기고 싶어하는 586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어머니 지인인 것 같아요. 어머니 친구나 어머니 개모임에 아는 분 같아. 딱 느낌이. 어떤 노처녀 딸을 넘기려고 하는 걸까? 네.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다른 것보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친구 잘못 사귀셨네. 일단 노처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30은 넘기는 게 맞네요. 근데 요즘에 30 넘겼다고 노처녀 부르지 않죠. 30을 훌쩍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럼 KM아니보다 나이가 많은 눈앞볼 되는 사람을 넘기려고 했다는 거네요. 양심이 없네요. 양심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586 딜러가 되는 겁니다. 왜 딜러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지 모르는 걸까? 그래도 KY는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닌 게 님이 그래도 와 심각하네요. 심각하네. 야 됐습니다. 예, 됐어요. 끔찍하다 끔찍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꼭 해야 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꼭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왜냐? 만약 능력과 조건이 되면 남들이 하는 거 해도 돼. 근데 능력과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잖아 이게. 벌이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거 꼭 해야 된다. 근데 그 남들이 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말도 안 돼 높아요. 근데 이거 높다는 생각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좀 메타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래에서 얘기하는 그 보통 평범한 삶의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위층 삶인데 이걸 상위층 삶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평균을 잡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상위 10에서 15%의 삶을 평균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미디어에서 이런 삶을 뭔가 평균 삶인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런 삶 평균을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차 굴리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하고 있죠. 집집마다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빚이 못 갚고 있어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가계부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24년 2분기 가계부채는 1982조예요. 이걸 아마 1년 전체 단위로 하면 8천 조가 넘습니다. 도는 거죠 완전히. 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만약에 사람이 자기 주제 알고 자기 능력껏 살고 굳이 남들 하는 거 쫓지 않고 살았으면 이렇게 가계빚이 늘지 않았을 거예요. KY는 가계빚이 없잖아요. 그 집에 빚이 없죠. 다행입니다. 근데 나는 없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전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인서울 나왔다고 해서 먹으리 대단한 사람인가? 인서울도 요즘 노는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직장생활 정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물론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취업시장 유리한 것도 있어. 그런데 그게 다예요. 학벌 좋다고 무조건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학벌 좋은 사람 중에서도 빌런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 지방대보다 좀 더 낫다는 것 뿐이지 그 좋은 대학교 나온 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명문대 나와도 그 직장생활, 조직생활 적응 못하고 나온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학벌을 보는 관점도. 옛날에는 학벌이 모든 걸 다 상쇄했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교 나오면 그냥 좋은 대학교 나온 그 간판 하나 만들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인사 같은 것도 유리하고 진급도 잘하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학벌 좋은 사람이 좋은 요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급도 빨리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좀 회사에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가 학벌 좋은 건 인정. 근데 네가 능력이 좋은지 일 잘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많이 많은 대기업도 무조건 스카이라고 다 뽑지 않아 이제는. 네가 아무리 스카이 좋은데 나와도 일하는 것방이잖아. 안 뽑아. 안 뽑아. 왜냐 우리가 뽑아 써봤거든. 근데 엉터리 많단 말이야. 그냥 가방끈만 길고 그냥 너희들 공부만 잘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잘하냐고.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도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공부만 잘할 뿐 일본에 오는 애들이 많아.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그릇에 맞게 살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태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든 거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능력치 밖으로 모르고 허세 부리다가 자기 스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자기 주제와 염치를 알고 살면 살만해. 근데 지금 보통 사람은 자기 주제와 염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모른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빠지는 거야. 나라에서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자빠지는 거야. 생각해봐요. 연글도 누가 하라고 시켰어요? 안 하면 되잖아. 안 했으면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들이 뭔가 이끌려가지고 너도라 해가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야. 맞잖아. 누가 여행 가라고 했어? 누가 차 사라고 했습니까? 너 몇 분 벌라 했습니까? 아니잖아. 자유지 않습니까? 자기들 일 벌려놓고 스스로 만드니까 막 대한민국 탓하고 있잖아.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무리해서 안 했으면 이렇게 인생이 지독하게 힘들진 않았겠죠. 지금 보면 어떤 형국이냐면 자기들이 일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니들이 벌써 이상하게 만들었잖아.
물론 대한민국 문제도 있겠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왜 본인 탓은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길이 벌려놓고 본인 탓은 안 하잖아. 아마 어머니께서 주변 나이 또래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아마 다구리 맞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보니까 어머님께서 좀 보면 좀 사고가 굉장히 좀 닫혀있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렇게 결혼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결혼상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KY님. 본인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있잖아요. 자식의 어떤 결혼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주관 요구는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자식이 결혼 생각 없다는 거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 중에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자식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부모한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서로가 고생이구나. 한쪽이 열심히 해도 한쪽이 뭔가 못나면 답이 없구나. 자식이 느끼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돼? 결혼 마음먹지 않잖아. 근데 그런 부모가 결혼을 강요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될까? 자기들 못 살아놓고, 자기들은 결혼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줘놓고, 왜 우리고 자꾸 결혼하는 거야? 왜? 자기다 똑같은 경험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별로 결혼 생활 중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을 강요한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자신도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았으면서 근데 왜 결혼을 강요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결혼 무턱이 왜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건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세대 공통적인 문제인데, 586세대 공통적인 문제인데, 자꾸 요즘의 현실을 자기들이 어떤 80년대 사고방식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8, 90년대 사고방식. 저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저분들은 2024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2024년에 자신들이 겪었다, 자신이 결혼할 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 기준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시대의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 이게 항상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때는 뭐 숟가락 맛에서 결혼했다, 우리 때는 그냥 서로가 좋으면 그냥 뭐 부모님끼리 다 당장 만나가지고 뭐 시골로 그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지금 해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결혼 정령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이 아줌마 저 어디 데리고 가라고. 이제 좋은 여자 없다니까요. 이거 자체 심각하네. 좋은 여자 없다니. 아니 좋은 여자 어떻게 고릅니까? 아니 본인도 여자인데 여자를 몰라요? 지금 좋은 여자가 아닌 사람 좋은 여자인 척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릅니까? 아무튼 이 얘기는 됐고, 일단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너무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놨던 그 굴레 우리가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86분들 나중에 있잖아요. 나이 먹고 진짜 좀 많이 혼나겠네 진짜. 많이 혼나겠네요. 진짜 혼나겠네. 어머니 걱정됩니다. 진짜. 저런 것들을 외부에 펼쳐나면 안 될 텐데. 좀 586도 걱정되는 게 이제 586도 힘 빠지거든요. 사회적 힘 빠진단 말이에요. 사회적 힘 빠지면 더 이상 어른으로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 같은 세대를. 자식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미지가 진짜 바닥이거든요. 지금 586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근데 우리가 눈치를 보는 이유는 아직도 이분들이 자리 꽤 차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사회적 계급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야. 근데 저분들이 어린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진짜. 아저씨
놀러 왔어요? 어디서 나이 값이야. 582 주제. 일하시면 가세요. 요즘 이런 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력시장 가보면. 인력사무소 가보면 만약에 나이 아저씨가 햄페 부리고 그러면 그 보통 관리자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인력 이제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저씨 이딴 식으로 하실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일 안 줍니다. 괜히 햄페 부리지 마시고요. 손 안 피우시면 나가시라고요. 나가시라고. 다시 여기 오지 마시고. 아니 본인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나. 두 분 다시 안 불러 이제. 이런 일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무조건 남들이 끼워 맞추는 그 기준대로 살 필요는 없다. 나한테 맞는 인생을 살면 된다. 네. 그렇게 살면 돼요. 살면 돼. 근데 KY님이 걱정되는 게 부모님, 특히 어머님하고 충돌이 좀 많이 발생하겠네요. 어머님께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다른 데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님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거야. 돈이 있어야 부모님한테 끌려다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확실한 어떤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하는 게 자리 잡았고 고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돈 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해도 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독립된 방식을 하려면 우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뭐냐면 어머니 의견은 알겠지만 저 그 돈 없어서 삽니다. 저 모아놓은 돈 있고요. 제 아까님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노후 대비는 하시고요. 부모님 노후자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 앞날 걱정하세요. 앞날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러려면 내가 일단은 확실하게 좀 구심점 잡고 있어야겠죠.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자본 이 두 가지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여자분들 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살려면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고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쉽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만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자도 이제 앞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여자도 앞으로 이제 누구한테 의존하고 이제 그 좀 기대겠다는 성향을 보이면 이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여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살아남으려면 뭔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확실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면 그냥 남들 뒷공유만 쫓아다니는 삶이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뭐 남들 한다고 남들 유행한다고 따같이 해버리고 현실은 정말 가난해지고 배고파오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 시선에 깔려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남들 아파트 산다고 나도 사고, 남들 여행 간다고 나도 여행 가고, 남들 사 먹는다고 나도 사 먹고. 제일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 남들은 날 신경 안 써줘요. 그 남들 따라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 남들은 나한테 신경도 안 씁니다.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면 그 대가는 내가 세게 치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들 원하는 기준대로 억지로 끌리는 게 살지 마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기준이나 주관 그리고 각자의 어떤 모토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진 기준을 살아가면 어떻게 대한민국 그래도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이거는 KMI님 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좋은 이야기를 보내주신 KMY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